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1학기 총평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의미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쓰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그래서 맞아. 지금 1학기 총평 해야 되는데, 매달 매달 관찰 기록은 이렇게 사이트에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맞아. 총평은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월도 하고 8월도 진행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1학기 총평이라고 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이름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인 우리 아이들인데 오늘 강의는요. 요 내용을 전달 드린다고 제가 저희 그룹 채방에 계속 전달을 드렸죠. 이 그룹 채방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 관찰 일지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또 관찰 일지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도 받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요 사이트를 개발한 개발자로서 선생님들한테 요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입장하셨을 거고요. 혹은 이거 말고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원에서 쓰고 있는 툴이 있는데 그걸 지금 1학기 총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서 또 오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가 계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 대상으로 1학기 총평 작성을 좀 빨리 정리하는 것을 한 10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들 1학기 총평 빨리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안내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내가 관찰일지 툴을 우리 원마다 다 다르죠. 그 툴을 쓰는데 거기 안에 총평을 어떤 걸 작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간혹 선생님들은 관찰일지를 한 번 더 적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 정확한 것을 좀 짚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컨설팅 받을 때 이건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건 이렇게 하라는데요. 맞나요?'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정확하게 "이거는 맞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 강의 듣고 나서 오늘이 좀 기준점으로 선생님이 변별력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요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텐데 제 생각은 1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통상 1 시간 하고 제가 1 시간 맨날 넘었거든요. 근데 1 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고거 감안해서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업무 보셔도 되고 혹은 뭐 식사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화면이랑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이 하는 사이트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도구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생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영리아교육 디자인 연구소 소장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들 교육, 원장님 교육, 어린이집 교육을 참 많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선생님들 교육 중에선 가장 뚜렷한 게 뭐가 있냐면 보육일지 교육도 있고요. 관찰일지 교육도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한 기관이나 여러 기관을 맡아서 계속 리더 코칭으로서 좀 진행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보육일지나 상호작용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면 성장하는 속도가 좀 더 보여요. 1학기에 좀 알려드리면 2학기 때는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관찰일지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 관찰일지만 매달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선생님을 데리고 관찰일지를 매달 할 수 없어서 한 1학기 초에 참 관찰일지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 "이러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지원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가 되면 똑같이 리셋이 돼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맨날 맨날 강의 들으면 "어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작성하는 걸 피드백을 받으면 똑같아요. 강의 듣기 전이나 강의 듣고 나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가 문제지? 왜 선생님들이 맨날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이렇게 되지 않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속이 타요 막.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다가 너무나 안 되니까 '무슨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 관찰일지를 적으려면 그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평가제 때문에 적는 선생님도 참 많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배워야 하니까 관찰제 반드시 평정이 되니까. 근데 평가제 때문에 적다 보니까 평가제에서 이건 적으래요. 이건 적지 말래요. 원론적인 뭘 관찰해야 될지 모르고 이건 적으래요. 이건 적지 말래요. 그것만 막 따라보고 기록에만 계속 키워드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기록만 너무 중요한 거죠. '아 이 내용은 맞나? 이렇게 적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데 관찰 일지를 적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는 아이를 관찰해야 돼요. 아이를 관찰하는 건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목적을 가지고 관찰해야 돼요. '저 아이가 학기 초 3월 초에는 이 정도 말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요즘 되니까 뒤에 문장, 동사를 좀 붙여서 말을 하네.' 한번 오늘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어떤지,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지 내가 좀 이 아이를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관찰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야 그 아이의 모습이나 변화가 보여요. 그 보이는 걸 기록하는 게 두 번째인데 이걸 다 스킵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선생님은 정말 잘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코칭이 필요한 선생님은 사진을 찍어요 막.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해석하기 바빠요, 주말에. 오늘 누구가 뭐뭐라고 대답했다. 뭐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뭐라고 했다. 그래서 맨날 매달 매달 관찰 기록을 보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관찰 기록으로 작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의사소통밖에 관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안에서도 이 어떠한 이 아이의 특수한 상황을 좀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대화 나눈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거를 기록하는 데 좀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더 코칭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거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좀 개발해야겠다.' 기본적으로 평가지에서도 준하고 혹은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표준보육과정 범주 내의 것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보육과정 범주 내에 있는 것, 아이들 연령별, 수준별로 있는 것을 다 차트화해 놓고 이건 어디서든지 선생님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 수준에서 다 만든 거니까. 그래서 다 차트화해 놓고 그거를 수준별로 클릭만 하고 그러면 클릭만 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구현이 되고 그 구현이 된 것을 저번 달에 거를 오늘 이번 달에 좀 불러와서 이번 달에 변화된 것만 좀 체크하면 매달 매달 공부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아이 발달을 기록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 일지를 하고 작성하는 이유는 평가제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를 부모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이게 아주 좋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서 상담도 참 '멋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개발을 했는데 어제도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11시 넘어서 개별 토가인데 저는 정말 11시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까지도 저 이거 원장님 대신 좀 이거 써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왜 쓰고 싶은지. 이 늦게까지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상담을 하는지 했더니 좀 부모님 인제 2 학기 때 평가제는 다 끝났고요. 저는 평가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제는 다 끝났고요. 2 학기에 인제 부모님 상담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관찰을 좀 제대로 해서 이 데이터화해서 부모님 상담에 좀 "멋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그 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 업무와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는 제가 선생님 내일 강의 들으시거나 요 링크 사이트 관련된 제가 영상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달 무료권도 드릴 테니까 고것도 한번 해 보시고 하시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라고 어제 전달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 사이트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2 년째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인제 선생님들의 총평,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서 총평 작성하는 걸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이름 보면 잘 알아요. 자주 오시는 선생님 계셔서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자 이제 1 학기, 1 학기라고 하면 7 월이나 8월 안에 1 학기 총평이 나와야 돼요. 연 2회 총평을 해야 되는데 그 총평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표준보육 과정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드러나도록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선생님이 요렇게 기록을 했다면 매달 매달 하시죠. 매달 매달 하면 이제 총평, 통계에 들어가서 구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3월부터 8월 구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아직 저는 아직 8월 거 안 적어서 하면 8월 거 적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7월 거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제 생각엔 8월 거까지 적고 하시는 게 좋아요. 3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구간 검색을 하면 차트가 쫙 나올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 변화 된 거. 그리고 선생님이 매달 매달 작성한 것들이 쫙 불러져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수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사진 있는 거는 요렇게 4페이지, 4페이지가 통계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한 것과 8월의 마지막 분 관찰 일지를 같이 겸해서 가정으로 한번 배부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어머 생활 통지표네. 아이들이 생활 분석표이네. 우리 아이들 발달 분석표를 기관에서 이런 것도 해 주냐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텐데." 자 요거를 하는 법을 제가 인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요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관찰 총평을 선생님이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시는 거 요거를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렇게 총평 작성하는 거 요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 내에 선생님이 지금 1 학기 총평 작성하는 거 설명이 끝나고 나면 기본 선생님들은 총평 내용 뭘 적었는지 바로 안내를 드릴게요. 쪼끔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로그인해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관찰 노트 들어가시죠. 관찰 노트 들어가면 1 학기 총평은 요거 통계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돼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한 아이가 작성한 선생님이 아이 작성한 거죠. 작성한 아이의 통계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3 월부터 8 월까지 검색을 하시면 돼요. 7 월까지 적었거든요. 7 월까지 할 텐데 어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대표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3월 거 적었거든요. 근데 3월 게 안 나와요."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다시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서 봤더니 22년 3 월로 선생님이 저장을 해 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 안에 설정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도 왜 3월 게 안 뜨지?" 혹은 중간에 "4월 건 왜 안 뜨지?"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연도를 선생님이 적을 때 22 년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선생님이 작성한 매달 작성한 요 영역들이 다 수치화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인제 선생님은 요거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장이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저장이 안 되냐면 3 월부터 7월 거 불러오면 요렇게 되고요. 3 월에서 4월 거 불러오면 요렇게 되는 거라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지 저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출력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 관찰진 쓰는 선생님이 연 2회 총평에서 1 학기 총평을 작성할 때 지금 보면 3 월에 작성한 거 4 월에 작성한 거 누적해서 이렇게 쌓여요. 선생님이 한 줄씩 적은 거, 이 아이 특이사항 적은 거. 그러면 3월 걸 좀 올려야 되겠죠. 3월 걸 요렇게 맨 위로 올릴게요. 지금 선생님들도 아마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요렇게 올리세요, 3월 거. 이건 저장 안 돼요. 출력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월 거 올리고 그다음에 제가 4월 거는 안 적었고 5월 거 한번 요거 올려 볼게요. 5월 거도 요 사이에 넣고 이렇게 다 수정이 돼요. 자 5월 거 넣고 그다음에 6월 거, 6월 것도 뭐 일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붙여 넣기 하면 지금 제가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수정을 했죠. 그러면 3월 2 일에서 3월 4일 혹은 3 월에는 이런 내용보다 아무래도 이건 총평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학기 초에는 혹은 3 월에는 이런 내용이 앞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우리 아이들 지금 총평 쓰는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이러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 거 요 일도 빼셔도 돼요. 3 월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고 무슨 무슨 뭐 보임보다 보였습니다. 혹은 보였음. 이렇게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5 월이 되자 이렇게 문장을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동안 작성한 거잖아요. 5 월이 되자 이랬고요. 5 월에는 친구들하고 뭐 했고 읽어보고 너무 반복된 내용은 지워도 돼요.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통일하고 이런 수정 작업을 지금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7 월이 되자 하더니 여름이 되자 혹은 최근에는 이런 용어가 앞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발달 변화가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대충 요거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을 요렇게 대충 요일 이런 것들 빼고 엄마가 읽었을 때 '아 부드럽게 표현이 잘 되었구나. 혹시 이거 힘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고 엄마가 읽었을 때 뭐 문장이 길어도 되고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수정을 하시고 안에 사진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리고 프린트를 누르면 요렇게 프린트가 되는데 한번 PDF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요렇게 인쇄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선생님 바로 인쇄가 연결이 될 텐데 요걸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장을 하면 네, 한글 문서에 이렇게 PDF로 저장이 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요거를 저장해서 배부를 하시고요. 가정에 배부하실 때 요거 하나 요렇게 수정하는 것. 아이마다 들어가서 첫 번째 구간 3월부터 8월까지 검색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총평 요렇게 수정을 하고 요거를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평가제에서도 1학기 총평이 다 되는 거예요. 가름이 다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작성한 거 다 맞아요. 여기 안에 아이들 발달 변화가 다 들어가는 내용, 표준 보육과정 범주 안에 있는 발달 변화 다 들어가니까 다 됩니다. 자, 요거 가정으로 배부하려면 요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 더 뭘 해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관찰일지 들어가서 아까 제가 한 아이가 김희주잖아요. 김희주란 아이의 요 7월 거를 한번 볼게요. 7월 거를 출력을 한번 볼게요. 최신에 작성한 관찰일지를 하나 출력하세요. 이걸 왜 출력하라고 하면 기본생활 영역에 지금 순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까지 하고 이 교사 관찰기록 총평은 우리가 통계가 나가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요거 빼고 여기 6페이지까지 작성한 거 하나, 그다음에 아까 통계 돌린 거 있죠. 그 돌린 거 4쪽짜리 해서 10장을 세트로 해서 한번 가정으로 배부해 보세요. 표지는 요거보다는 요거 발달 변화 분석 일지 요거보다는 아까 여기 통계 그래프에 들어간 요 표지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요거 우리 아이 발달 변화 분석 여기 아이 이름하고 다 담임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표지에다가 요 통계 넣고 뒤에는 기본생활부터 선생님이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정으로 배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안내해 드렸고요. 아시겠죠?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요거 검색할 때 3월부터 저는 7월까지 작성해서 7월인 거고 선생님들은 8월까지 했으면 8월 하세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요 안에 내용을 3월부터 조금 수정하는 거. 이게 만약에 힘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 조금 다듬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요거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의 연희의 총평 중에 1학기 총평 출력하고 혹은 PDF로 저장하고 우리는 가정으로 배부합니다. 가정으로 100% 배부를 하세요. 부모님들의 2학기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배부할 때 어떤 자료 하냐? 요 자료랑 마지막 달에 관찰일지 작성한 그 출력물에서 2개를 세트로 해서 10페이지 조금 크게 출력해서 한번 배부를 해보세요. 쫄대 파일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총평 작성하고 하는 법을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평은 이렇게 누적 3월부터 했으니까 3월 요거를 앞으로 당겨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선생님의 문의글을 보다 보니까 저는요 발달 변화 그래프가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자, 발달 변화 분석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연탐구와 이 유아반 선생님이군요. 자연탐구와 사회관계 영역이 똑같아요. 3월부터. 자,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관찰하는 방법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3월에 들어가서 3월에 아이의 관찰 기록을 아까 의사소통 이거 한번 볼게요. 3월에 관찰일지 들어가서 3월에 만약에 5월 거 요걸로 김혜주 아이 5월 거 한번 볼게요. 5월 중에 만약에 예술 경험이라고 하면 수준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복사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나중에 사용법은 제가 맨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은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은 이유는 저번 달에 복사한 걸 이번 달에 썼는데 이번 달에 발달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저장이 된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모든 아이들의 수준이 매달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차트 안에 예술 영역에 들어가는 차트가 요 정도가 많은데 여기에서 한 개라도 안 바뀌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도 똑같아요라고 하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수준을 너무 높게 점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점수를 줄 때는 이게 쪼끔이라도 가능하다 하면은 아니라고 했죠. 정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걸 이 아이 절대 이 나이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쪼끔 후하게 점수를 줘서 "아니요. 지금 이 아이는 0 세지만 2세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점수를 계속 후하게 주면 상에 다다르는 것이 되게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우리가 이렇게 매달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기록을 열심히 해서 어디에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이 아이가 어떤 발달이 일어나지? 예술 영역이 발달이 잘 일어나는지, 신체 운동이 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지, 신체 운동은 몇 월달이 잘 발달이 되었는지 이거를 알려고 우리는 관찰지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희의 총평에도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똑같다면 아마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똑같은 걸 계속 체크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너무 점수를 높게 주어서 아이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감지를 못하거나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3-4 월에 점수가 내가 너무 "저는 정말 꼼꼼히 열심히 아이를 관찰하면서 체크했거든요."라고 하면 3-4 월의 점수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 수준이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가늠해서 점수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관찰 그래프 변동이 없는 거 요거 꼭 체크하세요. 변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6 개월간은. 2 달은 없을 수도 있어요. 2 달이나 석 달 정도는 아이들 발달은 보면 3 개월, 4 개월, 빠른 아이는 1 달만 해도 막 빠른 발달이 보이는데 고런 변화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6 개월 동안 이 항목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저장은 아까 PDF로 저장하는 거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2 학기 총평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제는 지루하셨죠? 기존에 관찰일지 쓰시는 선생님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 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서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관찰일지에서 총평 작성을 어떻게 써야 하나 궁금해서 오신 선생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가제 때문에 써야 하는 건 아닌데 평가제의 형식은 충족이 돼야 돼요. 평가제가 아니면 이렇게 지표책을 참 보기가 쉽진 않죠. 평가제 있으면 달달 외우면서 하는데 근데 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형식을 제대로 알아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분별력이 좀 생기기도 하니까 자, 여기서 평가제에서 보면 1-5-2가 선생님들의 관찰 기록과 관련된 평정 지표예요. 자, 여기 보면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유아의 관찰 결과를 활용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다. 2회 이상이니까 3회 하셔도 되고요. 4회 하셔도 돼요. 데드라인은 연 2회, 한 달에 2번이니까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이니까 어떻게? 3 월, 4 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 학기에 1 번, 2 학기에 1 번 요렇게를 연 2회 이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영유아 평가 결과를 아예 놀이 지원을 하거나 부모 면담 등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원해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뭘 하시죠?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상담 신청서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세요.고 그거를 토대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토대로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그동안 작성했던 관찰지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작성한 아이의 관찰 기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면요. 3 월에는 살짝 이런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아이가 등원할 때 좀 많이 울긴 했는데 4 월부터는 울음이 쪼끔 5분 만에 그치기도 하고 그러더니 5 월에는요. 1 주일에 한 2번 정도 요 정도 등원할 때 한번 쪼끔 울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를 보시면 아이가 그래도 다른 또래에 비해서 쪼끔 적응이 느릴 수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하시면 부모님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어머니 3 월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부모님은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그래서 평가지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매뉴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선생님의 관찰 기록 업무는 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관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부분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가장 중요하죠. 아마 3번은 면담을 통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1번, 2번 보면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월 2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월 2회도 돼요. 그 월 1회 이상 주기적이라고 한 것은 3월 초에 적었는데 뭐 4월 초에 비슷하게 적으면 되는데 3월 말에 적고 4월 초에 적으면 간극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좀 주기적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항상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아이를 관찰 기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월 1회에 있는 내용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 두 번째, 연 2회 총평을 작성할 때는 아이의 발달 특성과 변화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원래 월 1회 이게 조금 작은 범위라면 이거는 이 1번을 포함하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매달 작성을 하는데 매달 매달은 이 아이를 정말 상황을 보고 내가 관찰하고 싶은 부분, 기록하고 싶은 부분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 아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작성했는데 작성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선생님이 그동안에 작성한 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월에 매달 매달 작성한 것만 보신다면 아마 이 아이 발달 변화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 2회 총평에는 최소 선생님이 3월부터 7월까지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보고 아, 나도 몰랐는데 얘가 한 5월 달부터는 스스로 좀 앉아서 밥을 먹기도 했네. 지금 6월 돼서 다 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부터 했었구나. 최소 이 아이는 내가 이 정도 지도를 하면 2달 정도는 걸리는 아이구나. 이런 발달 변화와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이제 총평에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관찰일지 교육은 잘 없을 거예요. 요거 설명을 싹 빼고 "이 내용은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기록, 결과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거보다 어떠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고거부터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평 안에 내용이 뭘 들어가야 했을 때 총평에는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원마다 관찰일지 틀이 다 달라요. 틀이 다 다르죠. 달라서 어떤 기관에는요 영역별로 적기도 하고요. 관찰일지를 한 영역만 월 1회 관찰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 기관도 있고 놀이 일상 막 구분해서 적는 기관도 있고 그냥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일화 기록을 쫙 내려서 적기도 한다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6개 영역, 5개 영역을 다 적는 걸 월 1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월 1회 작성하는 마지막에 무엇라도 내가 보육일지의 평가처럼 전체적인 총평을 좀 내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총평을 작성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도 저 사이트 안에 6개 영역과 5개 영역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총평을 남겨놨거든요. 거기는 뭘 작성해야 하냐면 대부분 선생님이 월별 기록하는 총평, 이거는 연휴의 총평이 아니에요. 그 총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으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또래나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여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는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적으라고 하는 뒤에도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뭘 느끼세요? 선생님이 이 아이 때문에 참 힘들구나. 이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이 아이가 정확하게 적으려면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적어야 되겠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은 상대방의 놀잇감을 뺐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죠? 행동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자신의 말을 듣기보다 숨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때는 숨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이라고 적은 선생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게 이 아이의 관찰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지도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달에 좀 기록해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면 좋은데, 다양한 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영역에서 놀이하는 걸 좋아하고 특정 교구라면 그 특정 교구를 적어주세요. 만약에 빨간색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하면 특정 교구 괄호하고 빨간색 자동차라고 하면 이 아이가 3, 4월 달에는 정말 특정 교구를 이렇게 집착을 했는데 7월 정도 되니까 다른 자동차도 같이 놀이하네. 이제 빨간색 자동차를 찾지를 않네. 그럼 3월에는 조금 불안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되잖아요. 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선생님이 적을 때 선생님이 작성하는 고유의 문서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지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영역 혹은 한 영역에서만 논달 때 어떤 영역, 그걸 좀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적었으니까 나중에 알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좀 자세히 적으시고 이건 월 1회 선생님들이 뭐 그 각자의 원에 맞는 형식대로 적는 하단에 는 총평을 내용이에요. 그거고 요거는 제가 잘한 케이스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요. 부모님과 협의 후에 배변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아직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티에 쉬를 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쉬를 하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야 하는 순서를 3번 이야기해 주었더니 쉬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순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죠. 쉬를 하고 바지 입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음. 배변 훈련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 자, 이걸 보면 이 아이의 제대로 된 표상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기록을 하라는 이유가 다음번에 내가 4월에 아이 배변 훈련 지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3번 정도 얘기를 해 주었더니 자기가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7월 정도 되니까 이제 배변 습관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하는 순간이 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4월에 비해서 그죠? 혹은 7월이 되자 이제 배변 훈련 하는 거에서는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실수 없이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실수 정도만 하고 잘 수행하고 있으면 이 아이 배변 훈련 기간은 최소 1달에서 2달 정도 됐구나. 이거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적는 내용은 선생님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야 돼요.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지도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좀 올바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거는 보육일지에 적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이 아이에 집중해야 할 것, 그리고 정말 특수한 상황인 것, 이 아이의 발달에 정말 기록해야 할 것들, 요거를 총평이나 관찰일지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월별 총평에 적는 내용인데 월별 총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른 툴에 보면 다른 기관 보면 총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원에는 관찰도 있고요. 뭐 해석도 있고 총평도 있다면 그 대부분의 총평 안에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연이외 발달 변화 총평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평가제 지표에 보면 뭐가 중요했었죠? 2번에 보면 연이외 여기도 있지만 발달 변화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간혹 선생님들이 요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총평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평을 적는데 적다 보면 하나의 관찰 일지를 2번 적는 거로 생각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그런데 원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3월부터 8월까지 작성을 했다면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 놓고 3월하고 지금에 비해서 애가 뭐가 좋아졌지? 3월부터 계속 지도했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이런 것들 좀 분석해서 발달 변화로 해서 뭐든지 좋아지는 것만 아니에요. 퇴행도 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들을 보고 선생님이 작성하는 게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 평가제 통과된 거예요. 여기는 연 4회 총평을 적네요. 그죠? 연 4회 총평을 적는데 3, 4, 5월에 보면 3월에는 걸음마가 한두 걸음이었는데 4월에는 제법 걷고
공을 굴리는 활동도 하고 5월에는 빠르게 걷기가 될 만큼 걸음걸이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면 선생님 읽어보면 어때요? 발달 변화가 드러나죠. 그죠? 총평에는요. 연이에 들어가는 총평. 아까는 5월 1 일에 우리 원에 있는 양식에 맞는 틀의 총평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 단편적인 내용인데요. 연 2회에 들어가는 총평에는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야 돼요. 언제쯤 이 아이가 이렇게 가능해졌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 위주로 여기는 3, 4, 5월도 적고 6, 7, 월에도 적고 6월에는 김건우라고 부르면 네와 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 대답을 하기 시작했고 9월 정도 되니까 싫다는 표현을 아니야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6, 7, 8월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1학기 부모 상담할 때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부모님 상담했던 걸 또 적고 뭐 9, 10, 11월에는 이렇게 했고 4차는 아직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2학기 부모 상담 먼저 했죠. 4차 하기 전에. 그래서 요런 것들 이렇게 작성해서 한 아이 이랑 1년 동안의 변화가 드러나는 총평을 요렇게 작성하는 기관도 있어요. 요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작성하는 기관도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6월, 7월, 8월 요렇게 관찰 내용하고 여기는 2번 하죠. 2번. 대본 사회관계, 예술 경험, 의사소통. 그래서 한 3개월에 6개 영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걸 해서 관찰 내용 안에 이 내용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관찰 내용하고 이 6월 달에 있었던 총평, 요 평가 내용은 아까 제가 월이라는 평가 내용이 필요하면 요런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영역에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관찰한 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떤지 이렇게 작성하고 요걸 이제 2분기 총평으로 이렇게 작성했는데 요걸 이제 제가 크게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총평에는 1학기, 2학기 연 2회 이상 작성을 했는데 여기도 2분기 총평이라 하면 연 4회를 작성하겠죠. 그죠? 분기별로 작성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작성한 건 발달 변화가 드러난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학기 초에 비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고 자신의 것을 알길 줄 알며 7월이 되자 친구에게 놀잇감을 빼앗지만 미안해하며 양보할 줄 안다. 어때요? 학기 초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7월 정도 되니까 2분기 정도 활동을 하니까 이제 미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 용어만 들어가도요. 선생님이 작성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만 들어가도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용어를 많이 빼시더라고요. 혹은 3월에는 이랬는데 4월에는 이렇게 되고 5월에는 이랬다. 이렇게 적기 힘들면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작성한 걸 보고 학기 초에는 어땠지? 왜? 이 아이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연의에 작성하는 이유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도 볼게요. 요거까지 제가 총평 작성하는 걸 좀 안내해 드렸는데 요런 양식을 보니까 이 양식은 제가 컨설팅을 해 드린 기관이에요. 다 평가제 통과되고 다 컨설팅을 해 드린 기관이어서 제가 보여 드린 거고요. 대부분 컨설팅하는 기관에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보면 관찰일지 적을 때 여기 안에 음 놀이, 일상 이렇게 나눠서 적는 선생님들 있죠. 진짜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요 3 번 요 페이지에서 조금 안내를 드릴 거예요. 주위에 컨설팅 받을 때 좀 걸러들여야 하는 것들. 너무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료 강의할 때 기준점을 선생님들한테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꼭 걸러드려야 하는 것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라는 걸 좀 얘기하려고 전달해 드릴게요. 요거 하고 궁금한 건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자, 주의. 평가자 아니면 컨설팅 받을 일이 없잖아요. 평가제가 맞닥뜨리면 그래도 무언가라도 우리가 컨설팅 코칭을 받고 완성되어서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란 걸 받는데 음 아마 컨설팅보다는 제가 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주위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 아시겠죠? 첫 번째, 관찰 일지는 일화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어떠세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관찰 일지는 일화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어?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 쓰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일화 기록이 아니라고 안 된대요. 평가제에서 일화 기록만 해야 된대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어때요? 일화 기록을 많이 쓰시죠? 그죠? 관찰 일지는 일화 기록이어야만 한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겠지요? 자, 뭐냐면
관찰일지 종류는 아주 많아요. 관찰일지 종류 작성하는 방법은 일화 기록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고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일화 기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작성하는 일화 기록법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화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화 기록은 뭐냐면 이 아이의 행동이 요즘에 좀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이 행동이 이 시간에 일어나지를 그 선생님이 집중해서 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이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낮잠 자기 전에 이 애가 손가락을 빤다든지, 혹은 낮잠 자기 이전에 계속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럴 때 왜 이 시간에만 이 행동이 일어나지 하고 집중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게 일화 기록법이에요. 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게 일화 기록법이고, 표본 기록법은 관찰 대상의 한 말과 행동을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적는 거예요. TC에서 적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적는 거는 일화 기록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화 기록법이에요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일화 기록 제대로 된 일화 기록법이 아니에요. 일화 기록법이라고 말하고 명명하고 표본 기록법하고 일화 기록법을 섞어 가지고 하루 중에 일어난 것 중에 아이가 얘기한 거, 선생님이 대화한 거, 이런 걸 막 섞어서 적는데 그걸 일화 기록법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일화 기록법은 그게 아니에요. 관찰일지 종류는 이거예요. 일화 기록법은 한 가지 행동. 왜 이 아이가 이게 일어나지? 이건 주기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행동이 요즘 보이지?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일화 기록이고, 표본 기록법은 자세하게 이 상황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TC 상황 같은 거, 미소를 짓는다가 아니라 요만큼 입을 벌려서 소리 내지 않고 웃는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는 게 표본 기록법이고, 평정 척도법은 관찰한 거에 기초해서 차이를 점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시스템도 평정 척도법이긴 해요. 근데 평정 척도법에 평정 척도법과 행동 목록법을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나머지에 교사 총평까지 들어가면 거기에 표본 기록까지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섞은 건데, 평정 촉독법은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체크하는 것도 되고, 행동 목록법은 특정한 기술이나 행동 출현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면 월요일에 10시에 등원하면서 울었어요. 화요일은 괜찮아. 동그라미. 화요일에는 괜찮아요. 동그라미. 수요일에 또 등원하면서 울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행동 목록을 가지고 통계를 내려서 이 아이는 일주일에 2번인데 딱 요 시간대에 이러구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표지법, 사건 표지법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관찰일지 종류의 한 가지 방식이에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찰일지는 일화 기록이어야만 하는데 과연 맞을까요? 아니에요. 관찰일지 지표책을 봐도 일화 기록으로 적으세요만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원에 맞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작성하는 일화 기록이라고 작성하는 건 제대로 된 일화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최소 관찰일지 종류는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중에 내가 쓰고 싶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찰일지는 객관적으로 적어야 한다. 맞을까요?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적어야 한다. 당연히 맞겠죠.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적는다는 게 뭘까요? 객관적으로 적는다는 거. 여기서 보고 몇 번이 객관적으로 적을까요? 객관적으로 적은 내용일까요? 아까 총평에서도 선생님들이 눈에 그려지듯이 표현이 다 되듯이 보여지는 글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객관적으로 적는 것을 한번 보면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네. 30cm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이것도 객관적이죠. 어느 정도 높이, 센치가 있고,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가 아니라 그건 선생님이 주관이 될 수도 있어요. 매우 영리하다. 이건 객관일까요? 주관일까요? 주관이죠. 아주 선생님이 주관이 많이 담긴 거예요. 매우 영리하다. 도전적이다. 이것도 주관이겠죠? 그죠? 어떠한 것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글자를 보고 따라서 쓴다. 맞아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글자를 보고 따라서 쓸 수 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작성하죠? 글자 잘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글자를 보고 지금 몇 개를 하는 거예요? 4, 5, 6. 네. 5번.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정말 맞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적는 거예요. 기분 좋아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많이 적어요.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근데 얘가 노래를 부르는데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큰 소리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양말을 두 손으로 당겨서 벗는다. 양말을 벗을 때 두 손으로 당겨서 벗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도와줄 때도 있는데 뭐 스스로 잘 벗는다라는 내용보다 아이가 어떤 형식으로 벗는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겠죠. 마지막,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이건 누가 봐도 주관적인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적어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요즘 누구누구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 사이 좋은 거보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놀이를 많이 하는지 그걸 적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발달 변화를 나중에 선생님이 분석하기 위해서예요. 선생님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만 잘 기억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이렇게 그냥 기관에서 작성하는 관찰일지를 컨설팅을 많이 보면요, 예뻐하는 아이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서 "선생님 얘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이 내용에는 아주 칭찬이 가득해요. 그리고 안 예뻐하는 아이는 보면 줄이 짧아요. 길도 짧고. 그리고 문제 행동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한데 참 그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 놀이와 일상을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적는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컨설팅에서도 대충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일화 기록으로 적어야 돼요." 하는 컨설팅이 있다면 그분의 말은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듣고, 세 번째, "놀이하고 일상 구분해서 적어야 돼요. 3 개월 안에 놀이하고 일상이 드러나야 돼요. 놀이, 일상, 일상, 놀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아까 샘플을 보여 드리면 제가 다 최근에 평가제 다 받았던 요 자료를 드린 거죠. "여기 놀이하고 일상 있나요?" 없어요. 그죠? 놀이하고 일상 없어요. 다 제가 컨설팅 해 드리고 평가제도 너무 잘하시는 기관입니다. 놀이하고 일상,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놀이하고 일상 구분해서 참 많이 적을 텐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놀이하고 일상을 구분해서 적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표책을 한번 보자고요. 지표책에 정말 놀이하고 일상을 구분해서 적으라고 돼 있는지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1 번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영유아별로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한 기록 자료가 있음. 일상생활과 놀이를 포함하여, 이 말 키워드 때문에 '일상생활과 놀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3 월에는 일상생활을 넣고 4 월에는 좀 놀이를 넣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과 놀이를 구분해 줬는데, 선생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아이들의 놀이를,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뗄래야 떼면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뭐 낮잠 자면서도 친구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낮잠 자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일상생활인가요? 놀이를 하다가도 쉬고 싶어서 저기 안에 들어가고 있으면 그건 놀이 속에서 일상생활인가요? 아이들은 하루 일과가 일상생활과 놀이가 믹스 매치되어서 계속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도적인 아주 정형화된 시간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놀이 시간도 있고 뭐 식사 시간도 있긴 하지만 식사 시간에서도 애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숟가락 가지고 애들하고 요렇게 젓가락 집어서 "이거 뭘까?" 하고 얘기 나누면 그게 놀이가 아니고 일상생활일까요? 뭘까요? 그죠? 꼭 이 영역, 실내 놀이 시간에만 놀아야 놀이일까요? 그죠? 그 안에서 선생님이 친구한테 장난감을 달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건 일상생활일까요, 놀이일까요? 제가 봐서는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떼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상생활하고 놀이 구분해야 돼요." 라는 컨설팅을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한번 뭐 컨설팅하고 싸우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그냥 포함해서 적어야 되겠다.' 하시고, 그분이 얘기하는 컨설팅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매뉴얼화 되어서 자신의 특기 사항에 다 맞추어야 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컨설팅은
"아니요. 이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컨설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제가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진흥원에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제가 뭐 유아교육 전공을 오래 했지만 그걸 봐도 '아유 그 놀이 일상생활 어떻게 구분한다는 거야?' 뭐 떼려야 떼면 뗄 수 있을 거야.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집중적으로 요런 행동이 교정이 안 될 때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일상생활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는요 항상 놀이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놀이하고 일상생활을 좀 포함한 거.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들이 혼란을 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만 계속 기록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그게 단편적으로 발달반에 눈에 보이거든요. '고것만 적지 않을까?' 이 놀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포함해서 절대 떼지 말고 요거를 포함한 내용을 적으라고 좀 적지 않았을까 고렇게 좀 예측을 하는데 일상생활하고 놀이 분리 안 하셔도 됩니다. 칸 안 만드셔도 되고 만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다른 기관의 관찰지 샘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한 건 아니라 그냥 제가 평가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뭐 몇 년이 되기도 했지만 평가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요렇게 진행하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적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기관들 샘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영역별로 나눠도 돼요. 영역별로 나누어서 3 개월에 요 영역을 작성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고 해석을 넣고 지도한 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요 안에 내용이 좀 객관적이어서 나중에 이 아이한테 어떤 내용인지 좀 내가 기억을 하고 싶다 하면 해석을 적어도 되는 거고 평가제 준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석을 하셔도 되고 영역을 나누셔도 되고요. 요 안에 다 읽어보면 다 놀이하고 일상생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의 행동을 적으면 돼요. 적으면 그 안에 일상생활과 놀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하고 놀이를 어떻게 포함해서 적지가 않냐. 그냥 아이가 하는 행동, 아이가 하는 놀이를 그냥 다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것도 다 되는 거고요. 요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영역별로 요렇게 적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의사소통, 자연탐구 그래서 최소 6 개월에 뭐 6개 영역을 다 메꾸는 기관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뭐 8 월에는 1 학기 총평이라고 해서 요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하는 기관도 있어요. 뭐 9 월, 10월 영역별로 나누어서 내용을 적고 여기 안에 아이들 지도하는 거 좀 색을 달리해서 요렇게 하고 6개 6 개월 작성하면 요게 영유아 발달 평가, 연의의 평가에서 요 평가를 요거를 선생님이 쭉 읽어 보시고 요렇게 평가를 작성하시기도 하세요. 요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다 뭐 관찰 평가 일제는 다 통과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는 기관도 있고 요렇게 관찰일지 요렇게 작성하는 기관도 있어요. 저는 여기를 참 잘하는 기관이라서 제가 계속 좀 음 선생님들마다 관찰일지가 힘든 선생님은요. 이렇게 우수한 모델링을 보여주고 따라올 수는 있지만 요거랑 똑같이 적으라고 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원장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잘 적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잘 적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맞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무엇을 관찰해야 될지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잘했어요. 3 개월 동안 잘했는데 작성도 하고 사진도 안에 다 넣어서 꾸준히 작성하고 해석이 들어갈 때도 있고 지도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아이를 관찰했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했어요. 이것도 다 돼요. 여기 안에도 다 일상과 놀이가 다 들어가요. 어디에도 제가 지도할 때는 놀이하고 일상을 구분해서 적으세요라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샘플이 있고 제가 직접 지도한 샘플 자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은요 요렇게 틀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안내 드릴 건 앞에 요 샘플을 보면 선생님의 눈은 여기는 지금 선생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눈은 가장 쉬운 관찰일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적게 적는 관찰일지. 그리고 원장님의 눈은 정말 잘 적은 관찰일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6 가지 이거는 관찰일지 월 1회 적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발달 변화에는 표준 보육 과정 내용으로 적어야 되니까 연 2 회에서 총평에 적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 생활 영역부 때는 6개 영역, 5개 영역을 좀 구분해서 혹은 그 내용에 통틀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일상생활과 놀이를 안 나눠도 되지만 요렇게 작성을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날짜만 적고 요 안에 내용만 그냥 작성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지표책을 꼼꼼히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월 1회 주기적으로 관찰, 놀이가 일상에 포함된 내용을 하라고 했지 영역별로 적으세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만 표준 보육 과정 범주 내에 작성하세요는 우리가 연위의 총평을 적을 때 거기 밑에 한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것만 유의하시면 되는데 앞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런 관찰일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샘플 보여준 거 참 안 좋아해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거를 컨설팅 받으라고 하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가장 쉬운 샘플 찾고 있고 원장님은 가장 만족스러운 샘플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가능한데 여기에서 더 주의할 거는 우리 원에 원장님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면 그건 원 방침이에요. 그걸 저한테나 외부인에게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적으래요." 라고 아무리 하소연해 봐야 그건 원의 운영 방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반드시 그 원에 근무하신다면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너무 불만이에요가 아니라 '아 우리 원의 원장님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구하면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하면 그걸 좀 협의해서 하면 좋지만 "아니요 선생님 저는 월 1회 관찰이라도 해도 선생님이 자주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 2회 관찰을 하시고요. 놀이하고 일상 구분해서 저는 적는 게 좋아하면 그게 방침인 거예요. 아시겠죠?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방침이니까 고거대로 하시고 제가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리면 걱정이 되는 게 "저 오늘 강의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래요." 이게 너무 와전이 될까 봐 살짝 무섭긴 하거든요. 다 됩니다. 다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초임 선생님이에요. 초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적어서 내용만 엄청 많아요. 내용만 많아서 이 내용을 보고 '아 과연' 요렇게 범주하고 형식은 되게 멋들어지게 적었는데 이 내용이 의사소통이잖아요. 아이하고 의사소통 대화를 나눈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선생님은 무엇을 관찰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 선생님이 여기에 사진을 붙여서 그 해석하느라 바빴거든요. 주말마다 갖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관찰일지 정도 바쁘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영역에서 무엇을 관찰해야 될 건지 모르고 '이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고 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지도를 해 드렸냐면 요 안에 내용이 기본생활 영역을 대해서 좀 작성을 하고 싶으면 기본생활 영역의 표준바이오 보육과정 범주 나중에 제가 사이트 안에 보여드릴 텐데 아주 많아요, 내용이.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체크하고 선생님 체크하시고 그 안에 내용을 드래그해서 요렇게 붙여 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기본 생활과 관련된 이 아이의 한 번에 관찰된 내용과 선생님이 지금 동안 작성했던 내용은 그냥 계란으로 밥 먹고 가리킨 게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냥 계란이라는 식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본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찰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차라리 이렇게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혹은 이게 쉽다면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면 "너무 힘들대요. 이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맨날 사진 보면서 해석하느라 바쁘대요,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록이 중요한 것이냐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가 중요한데 그 관찰을 계속 놓치고 사진 찍은 거를 다 통계 내려 가지고 사진을 다 붙이고 그걸 해석하니까 너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어떤 지도를 드렸냐면 "원에는 이런 툴이 있고 나는 기본 생활 영역에서 이런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서 기본 생활 영역을 수준별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수준을 체크하고 그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차라리 드래그해서 여기 선생님의 관찰 영역에 붙이세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칭찬받았대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초임 선생님이고 아직까지도 관찰일지 교육을 들어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오히려 선생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작성하셔도 다 됩니다. 다 되는 거고요. 자, 꼭 컨설팅 받을 때 지금까지 인제 컨설팅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컨설팅 받을 때 100% 참고하기보다 궁금한 사항은요.
또 이해되지 않는 거 컨설팅을 받고 나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컨설팅을 받으려면 평가제를 준비하기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컨설팅은 마무리된 상태에서 체크받으려고 컨설팅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시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걸 좀 칭찬을 받고 싶은 느낌도 있는데 대부분에 와서 "이거 고치시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막 이렇게 지적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 맞다. 이거 우리가 놓쳤네.'라고 이해가 되면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반드시 진흥원을 질문하세요. 왜 진흥원에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100% 참고하기보다 아까 제가 3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3 가지 중에 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그분 컨설팅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 선생님 요거는 되는데 요건 요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대화하고 컨설팅 해 주는 분이 제가 보면 좀 대부분 잘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다시 바꾸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걸러서 듣는 거 아시겠죠? 요거 하시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오늘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쪼끔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관찰 일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1:1 문의에 "오늘 라이브에 참석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무료권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릴 테니까 이게 결제가 돼야 멤버십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가 되면 거의 클라우드 비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매달 매달 작성하는 관찰가 다 누적되어서 사진까지 다 누적되어서 클라우드가 돌아가서 분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반 아이는 5 명입니다. 우리 반 아이는 10 명입니다. 제가 10명 아이를 작성하고 싶어요. 전에 원장인데요. 기간인데 20 명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달 포인트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 안 그래도 이런 게 조금 힘들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조금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라이브에 좀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걸 전달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자 우선 네이버에 그냥 우리 아이들 일지라고 쳐도 되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라고도 요즘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고요. 혹시 제가 이제부터 사이트 소개를 간략하게 할 건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는데요. 요 앞에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제가 요 앞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선생님의 1 학기 총평 요거 빠지지 말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 지금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앞에 1 학기 총평 이거 빠지지 말고 가정으로 배부할 때 요거 하세요. 또 고 전달 부분을 좀 안내해 드렸고 인제 지금 중간에는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틀로 사용할 때 총평, 한 달의 총평 혹은 관찰일 때는 이러한 틀도 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받을 때는 이러이런 걸 유의해서 전부 다 내 것으로 흡수는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으면 진흥원으로 질문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네 1분 정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사이트 사용하는 거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매달 관찰일지 작성 후에 평가를 작성했는데 원장님께서 평가는 쓰지 않고 총평만 쓰라는데 평가하고 총평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총평하고 평가하고. 네. 제가 봐서는 같은 내용 같은데 그냥 항목만 그러니까 이게 관찰 일지라는 게 아마 원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가하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의 총평인데 그 평가와 총평이라는 의미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월 평가랑 총평을 네. 따로 하나 보다고. 그래서 원래는요. 관찰 기록만 하면 돼요. 만약에 평가제 준한다면. 총평 쓰지 않아도 되고 매월 총평 쓰지 않아도 되고 평가를 쓰지 않아도 되고 매월 이하의 정확한 관찰 기록만 하면 돼요. 그런데 평가하고 총평을 쓴다고 하면 그거를 원장님의 지침이면 제가 봐서는 원장님은 안 오셨죠. 평가 쓰지 말고 총평만 쓰라면 그 용어만 바꾸세요. 총평하고 그 안에 내용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평가나 총평이나 뭐 그 일맥상통한 내용인데?'라고 하니까 그 안에 문장만 바꾸고 총평하고 원래 썼던 평가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를 판단하는 평가는 적지 마세요. 그리고 막 뭐 지원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약간의 해석 정도?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막 요 정도 해석 정도.
그 정도만 쓰면 나중에 이 문서는 고유한 선생님의 문서잖아요.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하는 문서일 때 상담할 때도 '아 요때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여서 제가 인제 메모한 거 다 우리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 하니까 메모한 거 '아 얘가 이때 이랬구나. 이걸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좀 해석 정도. 고 정도만 하면 되지 총평 안에 쪼목쪼목 따지는 내용까지는 평가지에서는 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고유한 문서예요. 또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평소에 작성하는 내용들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마 제가 전달 드리는 내용이 제일 정확할 거예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 정말 자신은 있어요. 네. 너무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네. 저희는 어린이집 관찰지 샘플을 카톡으로 보내 드리고 평을 보고 싶어요.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카톡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하는데 뭐 평가까지 선생님이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아이를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면요. 이 아이의 행동들이 보여야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거에 좀 의문을 가지고 기록을 해 보시고 기록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저번 달에 얘가 왜 저랬지? 저번 달에 드디어 아이가 계속 달리기만 하더니 인제 두 발 모아서 뛰기도 했어. 와 그게 3 월에서 다른 애는 2달밖에 안 걸리는데 이 애는 6 개월이나 걸렸어. 아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애들이 신체적으로 2달 만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이 아이는 6 개월이 걸리는구나. 그럼 내가 느리다고 타박하면 안 되겠다. 이 아이한테는 6 개월 정도 기다려 줘야 되겠다. 또 한 아이는 말을 참 잘해요. 말로 대화하는 게 참 잘해서 대부분 그걸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 아이는 이렇게 언어하는데 몇 개월, 한 달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 다른 원래는 단어 하나 내뱉을 때도 한 달 정도 걸리다가 단어에서 문장을 붙여서 혹시 의미 있는 거 소통하는 대화하는 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 아 그럼 이 아이는 빠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아이는 봤을 때 아직까지도 단어 하나 말하는 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느리지만 2달 정도 걸리고 3 개월이 걸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크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아이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입장에서 편한 아이는 빠른 아이, 선생님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는 느린 아이.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게 관찰 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의 정말 고유한 업무인데 이 업무는 절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육일지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참 잘 적으시던데 관찰 기록이란 거를 계속 연습해서 잘 적으면요. 선생님이 아이 반을 어떤 아이가 와도 운영할 때도 아이들의 발달을 그동안 했던 누적된 걸 보고 '아 이 아이한테는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네. 좀 기다려 주지 뭐.' 이해가 되고 문제 행동이 아니라 행동 교정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보다 관찰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고거를 한번 내일 보면 좀 애정 어린 눈으로 애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잘 노는지가 아니라 '왜 저 아이는 매일 아침에 등원하면 저걸 놀지? 왜 저 아이는 다른 친구가 놀 때 대회하고 돌아다니는 것만 하지?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는 다른 친구가 놀 때 웃으면서 다니니까 '아 자기도 참여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구나.' 혹은 다른 친구가 다 놀고 나서 끝에 가서 참여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 노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아 그걸 습득하고 나서 자기가 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이해하면 이 아이를 재촉하지 않죠. "너도 가서 놀아. 왜 안 놀아?" 이렇게 재촉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잘하실 테니깐 얼마든지 뭐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제는 제가 편하게 뭐 우리 아이들 사이트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네이버로 치시면 되고요. 뭐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걸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앞에도 서두에도 되게 길게 얘기했듯이 여기 김민정 선생님하고 이현주 선생님 안 나가서 감사해요. 제가 계속 그 여우하고 토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선생님. 관찰일지가 힘든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개발을 했는데요. 우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입 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거는 과연
몇 세의 수준일까요? 제가 이 아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 발달이 보여야 관찰이 된다고 했죠. 막연하게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 1세, 만 5세를 맡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만 2, 3세 땡. 우리 딸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싸 드릴게요. 너무 답변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따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는요. 0, 1세 수준인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 이게 2, 3세가 아니고 0, 1세라고? 그 우리 반 애들이 2, 3세인데 아직 0, 1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느리다가 아니라, 아, 이게 0, 1세 수준이구나. 그럼 그다음 수준은 뭐지? 그다음 수준은 이거예요. 교사의 도움 없이 식사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고 식사 도구를 식사 도구 아니야.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다음 수준은 교사의 도움을 조금 받아. 마무리만 조금 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다음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관찰에 어째요가 아니라 선생님 지원해 주면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딸기가 좋은 선생님처럼 우리 반 애들이 2, 3세인데 2세인데 인제 3살 다 돼 가는 애들인데 아직 이거밖에 안 해요. 손 씻기 도움을 다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라고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다음 수준을 익히시고 아 최소 2세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반 애기들 어째. 내가 너무 청결에만 신경을 써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기회를 안 줬네. 이걸 좀 각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청결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양치 내가 끝까지 해 줘야지. 얘 어차피 얘 양치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낮잠 자고 계속 또 음식을 먹으면 얘 아마 양치 이빨 요거 유치나고 할 때 되게 힘들 텐데 지금 내가 깨끗이 씻어 줘야지 하고 선생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다 주신다면 스스로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 가니까 하던데 못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1세 되고 2세가 될 쯤에 혹은 0-1세 될 때 0-1세 때는 기분 좋게 씻고 인제 2세 정도 되면 도움을 조금 받아 마무리를 도움을 선생님 받아 할 텐데 그때는 "처음에 네가 이렇게 좀 해 볼래?" 라고 하면 못하죠. 쉽죠. 질겅질겅 씹을 거예요. "아니 씹지 말고 이렇게만 해 봐."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서너 번 얘기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기회를 줬으니까. 그다음에는 선생님 마무리. 아 그래도 이 아이 청결이 중요하다 마무리를 해 줘야죠. 마무리하고 뱉는 거. 뱉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해 보고 한 달 해 보고 2달 해 보고 그다음에 뱉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못 뱉어요. 아직 발달이 느려서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아이는 한 달 걸리고 얘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치를 스스로 선생님 이제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만 3세 반에 갔을 때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아이가 만 3세 갔을 때 아이는 어떨까요? 그래도 다 하지 않나요? 못하죠. 깔끔하게 못하죠. 흉내는 내겠죠. 옆에 친구들이 하니까. 물고 있다가 패 뱉고. 왜 만 3 세, 4 세, 5세 초등학교 가면 양치를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그 나이 땐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의 역할도 좀 중요하긴 해요. 엄마들은 다 저녁에 양치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기관에서는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해 봐."가 아니라 이렇게 지켜보고 오늘은 도움을 요 정도 줬다가 내일은 좀 기다려 줬다가 '아 이게 안 되네.' 그럼 아직도 기다려 선생님이 다 쪼끔 도와줬다가 또 1주일 뒤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가 이게 선생님이 꾸준히 해야 되는 활동인 거야. 그거 알기 위해서는 최소 이 발달이 몇 세 정도 되는지 그 다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있는 거잖아요. 고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도를 하시는 매뉴얼이 좀 되셔야 되는데 요거를 발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지도를 해야 될지 관찰 내용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쪼끔 요렇게 개발을 하긴 했는데요. 선생님의 업무를 쪼끔 편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편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성한 관찰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발하긴 했어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관찰일지가 '이거는 제대로 된 발달 기록이 아니야.'라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요거를 개발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엄마들한테 부모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혹은 다양하게 상담이 수시 상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 했을 때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좀 전문성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누적해서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아이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겠다.'
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요거를 개발했는데 한번 사용법을 제가 안내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우리 아이들이라고 들어가면요. 들어가면 뭐 요런 것들은 뭐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용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관찰 노트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여기 누르시면 뭐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일반 회원은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거고요. 기관 회원은 기관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회원은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기관 회원은 원장님들이 가입하는데 원장님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이직했을 때 그 선생님의 관찰일지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교사 관리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 회원 이렇게 두 개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나 이거 한번 써 보고 싶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대1 문의에 저 오늘 8월 20일 무료 강의 들었는데요. 저희 반 원하는요. 몇 명이요? 아마 한 아이당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 5명 걸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월을 4,900 원이고 연간은 조금 더 할인이 되긴 해요. 그렇게 되는데 한 달 무료권을 한번 포인트로 지급해 드릴 거예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한번 써 보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셔야죠. 그래서 '아 나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써 봐야 되겠다.' 이고 혹은 주위에 필요한 선생님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거 테스트 안 그래도 좀 궁금했는데 한번 해 보고 싶다.'면 여기 1대1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요렇게 일반 회원 기관에서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건 요 관찰 노트밖에 없어요. 관찰 노트에서 저는 기관 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을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선생님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관리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면 요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원생부터 관찰일지까지.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 통계 그래프가 있는데요. 관찰일지만 매달 작성하는 거고요. 발달일지하고 언어일지는 기존의 아이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죠.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발달과 대근육, 소근육 발달과 언어 부분을 제가 떼왔어요. 떼와서 여기에 심어 놔서 선생님이 돌, 두 돌, 석 돌 1 년에 한 번 정도 이 아이 정확한 발달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한번 하시면 되는 거 이거는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돌, 두 돌. 원래 우리가 영양 건강 검진은 일정한 기간에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여기 심어 놨으니까 요거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는데 관찰일지에 들어가면 저는 이만큼 작성을 해 놨어요. 근데 처음에 가입한 선생님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서 아이 이름을 요렇게 검색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아이를 원화를 먼저 등록하니까 원화 등록 같은 건요.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공지사항에 원화 등록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방법들. 그래서 고거 원화 등록을 먼저 하고 뭐 작성월 22 년도 어떤 선생님이 "저 지금 8 월인데 3월 거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될까?" 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하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9 월에 부모님 상담이 있어서 쪼끔 이거를 연계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면 그런 경우는 하셔도 되는데 평가제 때문에 지금 임의로 빠르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월별로 앞에 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해 놨고요. 자 요렇게 작성을 하면 자 아까 요거예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게 0-1세 수준이고 다음은 "손 씻기와 이닦기를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한다." 이게 1세 수준인 거예요. 자 그다음 2세 수준은 손 씻기와 이닦기 시작과 마무리에서 교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고 대부분 스스로 씻는다. 자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표준 보육 과정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수준별로 나누었는데 우리 반 아이는 2 세니까 2세 수준 체크해야겠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관찰 기록이란 거는 이 아이의 발달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수준은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 이 김희주란 아이는 22 개월 만 2 세가 넘었는데 아직도요. 스스로 할 생각을 안 해요. 혼자서 못하지만 해 보려고 시도도 안 해요. 그럼 0-1세 수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0 1세 수준 체크돼요. 우리 2세 어떡해요. 0 1세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선생님이 몇 개월 동안 지도를 하고 어느 순간 이제 1세 수준으로 바뀌는 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려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후하게 점수를 주어서 뭔가 데이터를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최소 이 아이가 이 수준에서 다음 단계까지 또 그 다음 단계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지 고거를 알려고 우리는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요렇게 식습과 금가식도 읽어보고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거 아마 대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 영역별로 "저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표준 제가 공지사항에 다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항상 기본 생활 영역이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내용을 보면 뭐 손 씻기, 이닦기 이런 거 잘 안 하고 간식 먹고 낮잠 자고 배변 요 정도 하는데 기본 생활 영역하게 드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본 생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영역별로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럼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월 거 작성한 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이의 3월 거. 자, 여기 수정에 들어가면 3 월을 작성했어요. 수정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내용, 사진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요, 사이트로 접속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어플을 안 깔아도 되고요. 출퇴근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출퇴근하면서도 사진 업로드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여기 총평의 맨 끝에 총평이 있어요. 총평에 3 월의 특수한 내용, 적응 기간, 이 아이가 언제 등원할 때부터 울었는지 한 줄 정도만 적으면 돼요.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에 포함하지 않는 이 아이의 특이한 내용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월별로.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3월 거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출력. 프린트 디자인은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뭐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 이름, 아이 성별, 개월수 매달 매달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3 월에 작성한 거 보면 기본 생활 영역이 아까 선생님이 체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한테 기본 생활 영역 하기를 작성을 제대로 못 하길래 제가 "차라리 이거 체크해 선생님. 요거를 드래그해서 선생님이 양식에 넣으세요."라고 제가 지도를 해 드리긴 했어요. 기본 생활 영역 안에 내용을 제대로 작성을 못하게.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니까 신체 운동 영역 이렇게 다 되어 있고 3월 마지막에 되면 교사 관찰 기록 총평까지. 그래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제도 다 주네요. 평가제도 다 되는 거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자 그럼 매달 매달 이렇게 관찰 기록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3월 하나만 작성했다면 혹은 지금 8월 거만 작성을 했다면 이걸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그럼 3 월에 작성한 내용은 그대로 와요, 사진 빼고. 선생님이 다 이거 작성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걸 4 월로 바꾸고 4 월로 바꾸고 쭉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아 이 영역은 보니까 4 월도 비슷하네.' 그럼 넘어가시고 '아 이 아이 신체 영역은 이 정도는 인제 1세 수준이 되는 것 같아.' 몇 개 거 정도 1세 수준이 되면 요것도 수정하시고 듣기 말하기 이제 말이 좀 제법 많이 늘었는데 4월 되더니 9월 되더니 요것도 몇 개 수정하시고 없는 영역은 이렇게 읽어보고 스킵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달에는 아무래도 이 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해 보니까 한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마다 5분 걸리기도 하고 더 늦게 걸리기도 하는데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달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와서 변화만 체크하면 되니까 1 분이면 돼요. 아이 관찰 기록 총평이. 그래서 4월 달에도 정말 이 아이 특이한 사항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달 매달 선생님들이 요거 복사해서 다시 그달에 필요한 것들 붙여오고, 붙여오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 걸 하면 우리는 이거를 왜 작성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통계를 보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3 월부터 7월 작성하고 이렇게 보면 매달 매달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하니까 이 아이 발달 변화가 수치화되어서 '아 사이관계 영역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좀 낮았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높아져요. 혹은 평이하게 가거나 제가 일부러 선생님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애들이 대부분 하얀 곡선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하얀 곡선이 이루어지는 달이 있겠죠. 그러면 이 달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부모님 상담할 때 어머니 사실은요. 언어가 이때 좀 잘 늘어나다가 혹은 기저귀 관리가 이렇게 잘 되다가 이때 되니까 쪼끔 퇴행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담과 연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작성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3 월, 4 월. 그럼 제가 1 학기 총평은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내가 한글 문서로 작성한 걸 불러와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붙여 놓고 3 월에 간단하게 작성한 걸 붙여 놓고 4월 거 적고 해서 뭐 학기 초에 해서 문장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을. 그러면 이게 1 학기 총평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배부할 수 있을 만큼 좀 완성도가 높고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 사진 넣는 거 너무 싫은데." 하면 근데 이거는 너무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쪼끔만 노력하면 사진을 넣으면 핸드폰으로 업로드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항상 사진을 키즈노트도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업로드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데 이게 싫다면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프린트하시면 1 학기 총평도 다 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인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어 아이들 관찰일지 작성할 때 쪼끔 어려움을 느낄까 봐 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1 시간 넘게 되네요 확실히.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 앞에 우리 아이들 사이트 선생님 1 학기 총평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도구에서 선생님들이 총평 작성하는 걸 좀 헷갈리실까 봐 아주 많은 교육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중에 공통되는 분모들이 똑같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확신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아직도 모르신다면 혹은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쪼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걸 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 인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어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1대1 들어가셔서 1대1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1대1 문의에 저 오늘 20일 강의에 참석했는데요. 저희 반 아이는 몇 명입니다."라고 하면 제가 포인트 지급해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늦은 저녁 너무 피곤하시죠? 우리 김민정 이현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 없으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희 단톡방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못 챙겼네요. 네. 딸기 조아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늦게 오셨구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한테 저 1 번으로 보이거든요. 이현주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늦게 들어 제가 요거 녹화본이 필요하면 녹화본 올려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뭐 많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네. 수고하셨어요.